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와서 20만 킬로가 넘게 타본 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 차를 산 지가 딱 만 3년이 되는데 1년에 3만 킬로씩 제가 꼬박꼬박 운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 기준에서는 충분히 많이 탄 것 같아요. 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인젝터며 엔진 부품이며 DPF, 각종 오일류까지 정말 많은 수리와 보수 작업을 했고 그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제가 저처럼 중고 외제차를 처음 사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 일이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게 재미가 있고 취미로 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댓글 달리는 것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또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께는 보람도 느끼면서 그런 재미로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건데 예전 영상이든 제가 새로 올린 영상이든 제가 올린 거에 한해서는 책임을 지고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20만 킬로라는 숫자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 20만 킬로라는 거는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20만을 기준으로 구매하는 것도 판매하는 것도 꺼려지는 그런 차가 됩니다. 그 말은 제 차도 이제 폐차할 때까지는 저랑 계속 같이 가게 될 거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정말로 저와 그 쓰임이 다할 때까지는 함께 하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차를 좀 타다가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20만 킬로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오래된 중고차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중고 외제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언급하기가 괜찮은 시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실내, 실외, 편의사항이라든지 주행 성능,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 중고로 구매를 했을 때 가치 등등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차의 외관 디자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차를 처음 본 게 대학생 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동경을 해왔던 이 차를 처음 살 때도 정말 가장 끌렸던 부분인데 3년을 타면서도 변하지 않는 게 이 차의 디자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실 W212가 처음 나온 게 2009년이었고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후기형으로 바뀐 것도 벌써 10년입니다. 정말로 많은 국내외 차들 디자인이 바뀌고 발전해 왔지만 제가 지금 이 타고 있는 차의 디자인은 여전히 멋지고요.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정말 날렵하고 안정적인 옆면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벤츠의 시그니처 라이트라든지 중앙에 큼지막하게 박힌 삼각별까지 이 차는 제가 지금 봐도 너무 예뻐요. 후미등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작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트렁크 라인까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춰놔가지고 솔직히 213보다도 더 예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그릴로 제가 얼마 전에 작업을 해놨는데 그건 진짜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전면 부위가 너무 예뻐가지고 신형을 준다고 해도 저는 아마 바꾸지 않을 만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라는 게 성능만큼이나 그 디자인도 큰 몫을 하는데 이 차의 디자인은 23년도인 지금에 봐도 제 기준으로 90점 이상입니다. 실내도 지금까지 제가 계속 타면서 만족하고 있어가지고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차가 좀 올드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요즘 나오는 차들이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 터치패드, 큼지막한 모니터 같은 거 다 갖추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운전자 입장에서 좋으냐 하면은 딱히 그런 건 아니라서 저는 제 차를 타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차는 모든 게 아날로그 물리 버튼입니다. 공조기 버튼부터 해가지고 차량 옵션, 중앙 콘솔까지 해가지고 터치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냐고 하면은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가지고 모든 게 터치로 가능해졌지만 운전을 하는 차에서만큼은 조작 미스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터치라는 게 아무래도 생각보다 조작이 불편하고 눈으로 꼭 봐야만 하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리 버튼은 그런 게 없어요. 버튼 위치만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은 운전하시는 도중에 고개를 돌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운전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는 이 구조에 정말 만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GLB를 타면서 터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신형은 내비도 그렇고 핸들 버튼도 그렇고 오작동이 상당히 많았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차는 그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차는 그런 물리 버튼 배치들을 정말로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제일 많이 만지는 공조장치부터 해가지고 주행 보조장치 버튼들, 이런 것들을 정말 써본 사람만 아는 편리함이거든요. 두 번 조작할 일도 없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바로바로 피드백 해주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감을 느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09년도에 출시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출고 당시 벤츠의 럭셔리 세단이었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의 마감 처리뿐만 아니라 기타 편의사항도 최신형 차에 부족할 게 전혀 없습니다. S클래스에 들어가는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메모리 시트부터 어라운드 뷰, 후측방 센서, 전동 트렁크도 있고요. 충돌 방지 시스템이나 급제동 시 운전자 보호 장치 등등 온갖 옵션들이 눈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를 운행을 하면서 딱 하나 아쉬운 걸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나오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 이거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저는 어느 옵션도 부러울 게 없기 때문에 차를 굳이 신형으로 사야 하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 차라서 아무래도 화면의 크기가 조금 작아서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답답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화면 볼 일도 거의 없고요. 아주 간단한 그런 정보들만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차의 외관과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이번에는 20만 킬로나 뛴 제 차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차례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 차는 어디 내놔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이 차가 가지는 그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주행 감성은 지금까지 제가 다른 차를 타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거든요. 정말 신세계입니다. 물론 제가 더 좋은 차를 타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이 느낌이 마치 카펫 위를 미끄러지는 느낌으로 노면에 쫙 붙어서 나가는데, 이 기분을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차가 오래되고 키로수가 누적되었으니까 부품은 노화가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차가 가지는 기본 성능과 세팅 자체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차가 럭셔리 세단이라는 거는 직접 타보시면 충분히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매일매일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돌릴 때마다 감탄을 하곤 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칼같이 돌아가는 그런 코너링이라든지 손가락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직진성, 가속 능력까지 해가지고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좋은 집만큼이나 좋은 차가 주는 만족감이라는 거는 삶의 질을 크게 올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 차를 탈 생각을 하면은 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흔히 오래된 디젤 차를 디젤 딸딸이 혹은 경운기라고 무시를 하는데, 제 차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한 가솔린 못지않게 정숙하고 또 진동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마운트 같은 부품들의 유지 보수만 잘 해주면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능에 대해서 차는 신형이 깡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은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완성도라는 거는 이미 이때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지금의 차도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차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나 하면은 그건 아니고, 오히려 환경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더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전기차를 사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이 차는 내연기관의 끝판왕이 맞거든요. 중요한 거는 신형이든 구형이든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중고 외제차, 정확하게는 W212, E250 블루텍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할 때 고민하실 만한 그런 수리비, 유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차, 특히나 제 차는 사륜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엔진룸이 굉장히 좁습니다. 작업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부품이 비쌉니다. 수리할 때 견적도 많이 나오고 부품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혹시나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냥 후륜도 정말 좋은 선택이니까 여러분이 사륜차가 가지는 안정감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후륜차가 가지는 날렵함을 원하시는 건지 어느 걸 선택하실지는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차에 있는 사륜 옵션 때문에 저는 등속 조인트 링 하나 바꾸자고 300이 넘게 들여서 엔진을 내린 적도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후륜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사륜 프로펠러 샤프트가 돌아다니다가 깨지면 수백만 원 날아갈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DPF라든지 미션, 엔진 이런 게 망가지면은 수리비는 최소 500 이상을 잡으셔야 되는데 중고로 사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외제차를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서 내 차가 상태가 좋아도 연식하고 키로수가 쌓이면은 필수로 엔진을 내려서 엔진 보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나만 재수없게 걸렸다 생각하실 거면은 국산차로 넘어가시는 게 마음 편하고 좋다고 보고요. 물론 1년 미만으로 잠깐 타다가 보낸다고 했을 때는 폭탄을 잘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랫동안 차를 가지고 갈 계획이라고 하시면 절대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 외의 부분은 수리라기보단 유지보수에 가까운 건데요. 부품이랑 공임을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엔진 오일은 10만원, 미션 오일은 50만원, 기어 오일은 10만원, DPF 클리닝 60만원, 인젝터랑 흡기 클리닝은 60만원, 브레이크 패드류는 30만원, 그리고 베어링하고 벨트류 20만원, 각종 하체류 150에 쇼바는 1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으로 이 정도의 지출을 감당하실 수 있거나 제가 하는 것처럼 직접 작업을 하시면서 저렴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분들께는 이 차가 정말 좋은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비용을 드린다고 해도 지금 시세가 얼추 2천 안쪽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했을 때 수리비 1,000만 원을 들여서 신차값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벤츠의 럭셔리 세단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 영상들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게 심각한 고장으로 들어오는 차들을 아마 자주 접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영상에 올라오는 그런 차들은 그 센터에 들어오는 수많은 차들 중에서도 정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이에요. 저도 처음에 차를 가지고 와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내 차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부품을 교체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카센터에 맡겼다가 차가 더 망가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차가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영상에 올라오는 그런 차들은 전 세계에 굴러다니는 수많은 차들 중에 일부분이에요. 차 부품에는 교환 주기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오너의 주행 습관이나 운행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그것만 믿고 굳이 생돈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어암이 10만 주기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는 차를 갖고 오자마자 교환을 하려고 로어암을 샀습니다. 그 큰 돈을 들여서요. 근데 막상 뜯어보니까 멀쩡해요. 그래서 나중에 갈아야지 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냥 타고 있는데 19만이었던 얼마 전에 뜯었던 로어암은 아직 크랙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교환 주기에 맞춰서 이걸 그냥 교체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과잉 정비라고 봅니다. 도로에 나가보면은 정말 과연 저 차가 굴러가긴 할까 싶은 그런 차들이 되게 많이 보일 텐데 그 차들이 아직도 굴러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량 수리를 하시는 게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면서 타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물론 오일류는 절대로 교환 주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서서히 쌓이다가 정말로 차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환 주기보다 일찍 갈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오일 많이 갈아서 고장났다는 차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체 부품 같은 단순 교환품이에요. 이런 것들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교환해도 늦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교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차는 무조건 드셔야 하는데 자차 비용이 부담이시라는 분들은 중고 외제차를 사는 건 절대 비추입니다. 자차도 넣기 힘드신 분들이 이 차를 감당하실 수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차가 오래된다고 해서 중고차 값이 떨어질 망정, 부품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가 오래되면은 수리를 하는 건 똑같거나 오히려 부품 구하기가 힘들어서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자차 비용을 아끼시면은 차값의 몇 배를 수리 비용으로 부담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자차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출고한 지 만 7년이 지났고 20만 킬로가 된 제 차의 연비는 보통 풀로 채웠을 때 주행거리가 1000km 정도 됩니다. 물론 제가 1000km를 다 타보진 않았는데 겨울철에는 보통 13에서 15km가 나오고요. 여름철에는 18km 이상이 나옵니다. 연비만 본다고 하면은 주유 스트레스 때문에 가솔린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요즘 디젤이 끝물이라고는 해도 디젤차가 가지는 장점은 정말로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10년은 거뜬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굳이 디젤을 선택지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전기차는 장점만큼이나 단점이 존재하고 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3년간 느낀 제 차의 장점과 유지 비용 그리고 차에 대한 생각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차를 선택할 때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차를 타는 이유 중에 벤츠라는 네임밸류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이 차가 가지는 성능 때문입니다. 저는 차를 타면서 운전하는 재미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이전에는 못 느껴봤거든요. 차는 그냥 운전해서 목적지까지만 가는 이동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를 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타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어딜 가지 않아도 그냥 뭐 심심할 때, 울적할 때, 뭐 아니면 기분이 좋을 때 주차장에 내려가가지고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그냥 그것대로 기분이 좋아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살면서 처음 차를 사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 첫 차를 받았을 때 그 알 수 없는 뿌듯함, 그런 게 이 차는 지금도 있어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이 차의 주행 감성이 이 차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만약 벤츠라는 이름만 가지고 차를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각종 유지비라든지 수리 압박감에 차를 제대로 즐기실 수가 없을 거예요. 중고 외제차가 가지는 장점만큼이나 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본인한테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차를 잘 사셔서 즐거운 드라이빙 하시길 바라고요. 한 번의 실수로 큰 돈을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차를 구매하시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은 성심껏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차를 수리한 건이 있어가지고요.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